사륜도 고민을 했었을 것 같은데. 사륜도 4,390만 원에 계약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혹시 할인은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실 뭐 선택지가 없었다고 봐야겠네요. 거의 그렇죠. 투싼이나 산타페도 고려를 해보긴 해봤었는데 네. 제 와이프도 좀 뒤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제 차에는 그 기능이 없어요. 그게 좀 아쉽긴 해요. 그거가 제가 방법을 좀 알려드리자면, 네. 근데 이게 거울에 계속 이게 후사경에 계속 적응돼 있던 눈이 화면을 봤을 때 거리감이 좀 제가 후회하고 있는 게 옵션을 넣을 때 후진하고 드라이빙을 놓기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그럼 만약에 여자분이 혹시나 운전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여성분이 했을 때는 앞쪽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난다거나 그런 얘기 헬리콥터 소리가 나요? 예, 그 엔진 쪽에 누유 이슈가 있어가지고 월 얼마를 벌어야 네, 이 차를 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차를 사기 전에 검색을 좀 해보셨을 거잖아요. 네. 뭘 제일 많이 보셨어요? 한국 차들이 뽑기라는 게 되게 많잖아요. 네. 뽑기 운이 되게 이 트림 종류를 구입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도 내비를 한번 보려고 그러면 시선이 멀어지는 거예요. 정면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예, 뭔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데 이거를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소렌토고요. 자, 일단은 차주님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성남에 거주 중이고요. 네. 83년생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현재 직업은 네. 그 경기도 화성 쪽에서 네. 그 제조업을 운영 중에 있어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네. 자, 그러면 요거의 차량명과 연식 등급 트림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트림은 네, 소렌토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트림이고요. 네. 이게 지금 4월 20일 날 받았어요. 올해요? 네, 올해 4월 20일 날 받았고 네. 이제 한 2,300, 2,500 조금 못 탔네요. 시그니처고. 네네. 선택 옵션은 혹시 어떤 거 넣으셨어요? 지금 이게 시그니처 기본이 4,230만 원이었는데 네. 여기에다가 저거 드라이브 와이즈를 넣고 그리고 저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까지 해서 네. 4,390만 원에 계약해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소유 기간이 한 달이 조금 안 되죠. 한 달 조금 안 되시고 네네. 키로수는 한 2,353km 정도. 네네. 자, 그러면 혹시 이 시그니처 등급을 구매한 이유가 좀 있다면은 원래는 네. 차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에 타던 차가 예. 산타페 DM이었고 2012년식이었어요. 네네. 그걸 이제 8년 이상 타다 보니까 이제 자꾸 아프다고 병원비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누가요? 차가 차가? 이것저것 이제 손봐야 될 것들이 생기면서 이제 차가 돈을 달라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바꿔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있던 그 타이밍에 네. 원래는 수소차를 한번 알아보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 2019년도부터 알아보고 있었는데 화성시에 그때 저희 공장 근처에 네. 수소 충전소가 생긴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 처음엔 수소차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2020년이 됐고 2021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생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수소차는 포기. 포기. 그 다음에 전기차를 알아보고 있던 중에 네.
전기차는 또 제가 출퇴근만 130km가 넘기 때문에 네. 이건 매번 전기 코드에 꼽아 놓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니까 예. 그렇게는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절충안으로 하이브리드로 가게 하이브리드. 된 거죠. 그러면은 요것도 등급이 많잖아요. 네. 한 4가지 정도의 트림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EWD와 뭐 사륜도 있었는데, 네네. 혹시 그렇게 선택한 이유가 어. 있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운전하는 스타일이 예. 이렇게 막 속도를 내서 밟는다거나 네. 뭐 그런 타입도 아니고, 이제 좀 장거리로,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이 길다 보니까 좀 연비를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브리드를 선택하게 된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원래는 스타일도 안 넣게 된 거죠. 이제 아무래도 휠 베이스가 네. 휠이 커지다 보면 예. 연비도 높아지고 하니까 예. 그렇죠. 그거를 고려해 가지고 이제 스타일은 빼고 해서 이렇게 네. 저 차를 아. 구입하게 된 거죠. 근데 뭐 시그니처도 있고, 뭐 보니까 뭐 밑에 등급도 있고 네네. 막 했잖아요. 아. 혹시 뭐 시그니처만의 뭔가 매력이 좀 있었네? 이제 시그니처 하이 트림들에 있는 네. 유상 옵션들을 거의 대부분이 네. 시그니처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네. 나파 가죽이라고 지금 예. 요 시트라든지 네. 요거에 나파 가죽이라는 게 들어가서 이제 세틀 브라운 색깔을 시그니처부터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니처로 선택을 하신 거구나. 그래서 네. 이제 이전까지는 계속 어둡고 칙칙한 시트만 이제 사용하다가 예. 이게 조금 산뜻해 보이기도 하고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더라고요. 차 분위기 자체가 밝아지면서 예. 좀 넓어 보이는 느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네. 뭐 하위 트림에서 옵션을 많이 때려 놓고 하느니 네. 좀 이제 조금 더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마음에 드는 인테리어 색상을 고르다 보니까 이제 시그니처까지 넘어온 거죠. 시그니처 위에도 그래비티? 네, 그래비티 등급도 있어요. 근데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영업사원분하고 계속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네. 그 그래비티까지 올라갈 때 필요한 돈에 비해서 뽑아낼 수 있는 만족이 조금 덜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시그니처로. 이쪽으로. 네. 그러면은 저것도 사륜도 고민을 했었을 것 같은데. 사륜도 처음에는 고민했어요. 제 와이프랑 뭐 이제 애들 데리고 캠핑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뭐 바닷가 갈 일도 있고 그러면 사륜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쪽도 알아보긴 했는데, 예. 일단은 1년에 캠핑을 뭐 막 몇십 번씩 가는 것도 아니고 네. 이제 많아봐야 한 5, 6회 정도인데 네. 이제 그걸 위해서 그렇죠. 예, 사륜을 해서 이제 연비를 죽이느니 네. 차라리 이제 출퇴근을 더 많이 사용하니까 네. 이제 연비가 높은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륜으로 가게 된 거죠. 이륜으로. 자, 그러면은 이 차량 금액이 혹시 어떻게 됐죠? 기본이 네. 4,230만 원이에요. 네. 거기에 이제 옵션,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예. 것처럼 드라이브 와이즈 집어넣고 안전을 위해서니까, 예. 그리고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까지 넣어서 4,390만 원에 계약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혹시 할인은? 할인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이게 취등록세가 조금 할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정도만? 네, 그 정도만. 그러면은 이거 혹시 그 결제는 혹시 어떤 걸로 하셨어요? 일단은 제가 1,000만 원 가량을 선납을 하고 네. 이제 나머지는 3년 할부로 해서 네. 36개월 할부로 해서 했습니다. 아마 지금 월 할부 금액이 한 100만 원이 조금 넘을 거예요. 뭐 100만 원. 107천 원 그 정도? 그 정도. 네네. 자, 그러면은 이 소렌토를 사기 전에 아까 뭐 수소차도 보셨고 전기차도 보셨다고 하셨지만 네네. 최종 선택지가 소렌토 위에 다른 것도 좀 있지 않았었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투싼도 있었을 거고. 일단은 아기가 있다 보니까 네. 뭐 유모차라든지 아기짐이 좀 어디 가더라도 아기짐이 상당히 많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SUV 쪽을 알아보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팰리세이드도 알아보고 뭐 좀 SUV 쪽으로 많이 알아본 것 같아요. 근데 좀 뭐라 그러지, 약간 내부의 공간이 좀 넓은 거를 찾다 보니까. 예. 근데 팰리세이드는 약간 디자인이 정이 안 가더라고요. 이게 그 본네트 저 앞쪽이 조금 약간 뭐라 그러지, 둥글럽적한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 조금 뭐랄까 약간 둔해 보인다 그래야 되나? 이거는 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그렇죠, 취향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소렌토 같은 경우는 약간 각져 있는 느낌이, 맞아요, 예, 맞아요. 조금 세련된 느낌이 있더라고요. 좀 남자 같은 느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그리고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적재함이 조금 더 크다고는 하긴 하는데, 네. 글쎄요, 이제 아직 애들이 네. 막 이렇게 뭐 활동량이 많은 막 5살, 6살, 7살 그런 애들도 아니고, 예. 이제 막 16개월밖에 안 된 꼬꼬만데, 이제 굳이 그렇게 넓은 거를 해야, 넓은 쪽으로 가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하이브리드를 찾다 보니까 또 팰리세이드는 자연스럽게 떨어지더라고요. 네. 팰리세이드는 하이브리드가 없으니까. 없어서. 네네. 그래서 사실 뭐 선택지가 없었다고 봐야겠네요. 거의 그렇죠. 지금 저의 환경에서는 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나마 현대 투싼 같은 경우는 좀 사이즈가 밑에 등급인 걸로 알고 네네. 있고, 투싼도 뭐 고려를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투싼이나 산타페도 고려를 해보긴 해봤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유모차를 좀 아, 편하게 적재하기에는 그렇죠. 약간 부족하더라고요. 두 개가 부족하죠. 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의 보험료가 좀 궁금한데요. 지금 따끈따끈하죠. 4월 20일 날 가입을 했으니까. 네. 네, 80만 원 조금 더 들었어요. 80만 원. 네네. 이게 1년 자동차 세금이 혹시 얼마 정도죠? 지금 취등록세 내면서 같이 내가지고 네. 아직 1년치 세금을 그쵸, 안 그쵸. 내서 정확하게 세금이 얼마가 나오는지는 잘 네, 모르겠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은 이게 하이브리드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 고급류, 일반류에 대한 질문인데, 혹시 주유는 어떤 걸로 하시는지? 주유는 그냥 일반유로 하고 있어요. 일반유로? 네네네. 굳이 고급류로 넣으실 굳이 필요는? 그쵸. 고급류까지는. 네네. 네. 그러면 혹시 가득 넣는 비용이 좀 있다면은? 일단은 거의 가득 넣고 주행을 안 해서, 네. 제가 한 번 주유할 때 한 5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득 넣는다 그래도 한 9만 원이 안 넘어갈 것 같아요. 9만 원이 안 넘어가신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질문 연비인데, 네네. 네, 좀 궁금하거든요. 연비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성남에서 출근할 때 성남에서 출발을 해서 네. 경기도 목감에서 직원 한 분을 태워갖고 이제 화성까지 출근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거의 키로수가 한 64.7km 편도만. 이거 정확하네요. 네네. 이제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출퇴근 때는 제가 이제 뻔질나게 드나들었던 그 길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연비가 잘 나와요. 거기에서는 한 22에서 23 정도. 제일 잘 나온 것 같은데요? 21, 네. 23이면? 22에서 23. 어차피 이제 네. 제가 이제 타이밍을 알고 있잖아요. 네. 내리막길이 시작되는 구간부터 이제 평지에서 이 구간은 EV만 키고도 갈 수 있는 구간도 있고, 네. 그런 걸 제가 알고 있으니까. 네. 그런 데서는 하다 보니까 이제 한 22, 23까지는 나오고, 네. 이제 아다리가 맞을 때, 네. 그러니까 신호도 안 걸리고, 네. 통행량도 적당했을 때는 최고는 한 25까지. 25까지. 네. 고속은요? 고속에서 지금 거의 고속 주행으로 해서 이제 제가 그 말씀하시고. 외곽순환도로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외곽순환도로에 올라가면 그때 연비는 한 18.6이나 아니면 19.4 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거기서 도심은 도심 주행할 때는 한 15, 15.4. 네. 오히려 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그 외곽순환도로 고속 주행할 때가 좀 연비가 더 좋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한 2번 정도 촬영을 했는데 네. 오히려 그분들은 고속에서 좀 더 안 나온다라고 좀 말씀하셨던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네. 어디까지나 기준은 제가 그쵸. 네, 많이 다녔던 길이기 때문에 이제 그쵸. 충전 포인트 그리고 이제 저 관성 주행하는 네. 포인트를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차에 좀 장점이 좀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네. 조용한 거. 차가 조용한 거. 네네. 아무래도 EV 모드를 쓰게 되면 네. 거의 밖에서도 이제 제가 이제 직원분 한 분을 태우려면 네.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서 그분을 픽업을 하고 나와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면 그분이 기다리고 있는데 차 소리가 거의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밖에서도. EV 모드로 진행하다 보면 네. 소리도 안 나고, 그리고 엔진이 가동돼서 발생하는 소음도 그닥 제가 전에 탔었던 디젤보다도 훨씬 더 조용해서 네. 네, 마음에 들어요. 이 점은 정말 마음에 들어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장점이 좀 있다면은 그 정도? 그리고 네.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 차를 저 혼자만 타는 게 아니라 이제 네. 가족들, 와이프라든지 아이들이 타야 되니까 예. 와이프 같은 경우에도 이 차를 되게 마음에 들어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좀 모양이 너무 남자답고 네, 남자스럽고 그쵸. 각져 있어서 예. 좀 별로다 싶어 했는데 막상 이 차를 가지고 와서 이제 뒷자리에서 타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애기가 있고 이제 카시트가 뒤쪽에 있으니까 네. 와이프 자리도 제 옆에서 2열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애기를 케어해야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뒤쪽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네. 거주성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뒤쪽에. 예, 앞뒤 그 간격, 그러니까 의자랑 의자 간격도 넓고, 네. 그리고 문고리, 저 문 쪽에 이제 컵홀더가 거기 위치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에 타던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좀 편하게 팔도 걸고 음료도 마시려고 하면 가운데에 있는 의자에서 등받이를 끄집어 내려서 네. 거기다가 팔을 걸고 음료를 놔야 되는데, 네. 그렇게 돼버리면 내려온 그 등받이 그것 때문에 가방도 놓을 수가 없고, 네. 뭐 애기 짐 같은 것도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컵이 바깥으로 빠져 있는 데다가 네. 제가 지금 6시트로 계약을 해가지고 네. 받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운데 통로가 하나 있는데, 네네. 요 통로 쪽에 아이들 짐이나 가방 같은 거 내려놨을 그렇죠. 때 좀 더 이제 편하게 수납이 가능하기도 하고, 뭐 주행하다가 이제 흔들리거나 쏟아지거나 그럴 염려도 없이 딱 들어가니까 네. 그 점을 되게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제 와이프도 좀 뒤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저 안 가더라고요. 네. 아이가 어느 정도 크셨으니까. 아니, 안 가도 잘 안 가더라고요. 처음에 한 번 정도 갔다가 이제는 자기는 전면 시야를 좀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네. 아주 멀미한다고 그 카니발 자체가.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은 한 그 정도 또 있나요? 뭐 기능에 대한 장점도 괜찮거든요. 뭐 옵션에 대한 장점이라든지. 옵션에 대한 점, 지금 전에 앞에 이제 그 다른 분들, 그러니까 이제 소렌토를 타시는 다른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유보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조금 약간 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유보 내비게이션이랑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해놓으니까 좀 운행할 때 좀 편해지더라고요. 운행할 예, 때. 그러니까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유보랑 이제 통합이 돼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네. 간략간략한 정보가 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그대로 다 뜨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유보 화면 전체가 좀 폭이 넓은 게 있어서 약간 보기가 힘든 면도 좀 있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요 화면을 간략하게 요 앞에 띄워주니까 그거는 좀 편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유보 내비게이션을 달면 이제 밖에서도 핸드폰으로 이제 간단한 그렇죠. 이제 조작이 가능하니까 네. 뭐 문을 연다든지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실내 공조기를 돌린다든지 뭐 한겨울에 좀 많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네. 눈 내리고 그랬을 때 그렇죠, 맞아요. 예. 아니면 시트의 열이나 핸들의 열로 네. 열선으로 좀 따뜻하게도 만들고 앞에 끼어있는 성에나 눈 같은 것도 녹일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아직 겨울은 겪지 않았지만 네. 기대 중에 있습니다. 기대 중에. 네네. 저도 처음에 굉장히 잘 썼거든요. 네네. 처음에만 잘 쓰고 나 그냥 다음번에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예. 예. 그렇게 되는구나. 아니, 근데 그것도 뭐 사람마다 다르기 네. 때문에.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좀 단점이 좀 있다면은. 아직까지 사용하면서 크게 단점은 없어요. 한 가지 굳이 꼽자 그러면 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약간 옛날 아파트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너무 협소한데 이게 지금 소렌토가 제가 전에 타던 산타페보다 폭이 한 10cm인가 더 크고 네. 8cm가 더 크고 앞뒤로 10cm가 더 크니까 좀 주차할 때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이제 주차를 다 했는데 이제 제가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거나. 뭔지 알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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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소렌토 디젤 같은 경우에는 네. 스마트 파킹이라고 해서 이제 밖에 내려서 간단하게 이제 뒤로 집어넣는 거는 네. 그 스마트 키로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제 차에는 그 기능이 없어요. 이제 하이브리드에는 그 기능이 없으니까 그게 좀 아쉽긴 해요. 그거가 제가 방법을 좀 알려드리자면 중립을 넣고요. 그 미를 지어. 근데 거기가 그 아파트가 그렇죠. 네, 평탄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옛날 아파트에다가 그래요? 평탄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잘못 밀면 그래요? 네, 큰일 나요, 그러면. 네, 더 대형 사고가 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옵션 중에 또 단점이 또 있나요? 기능 중에? 지금까지 사용하는 건 없는데 네. 뭐 단점이라고 느껴보는 건 없는데 네네네. 지금 이제 제가 전에 타던 차에서 소렌토로 넘어오면서 이제 방향지시등 전환을 할 때 요 앞에 그 왼쪽하고 오른쪽 그 지금 뜨고 있는 영상이 떠요. 네. 근데 처음에는 요거를 보고 한번 변경을 해보자 싶었었는데 네. 근데 이게 거울에 계속 이게 후사경에 계속 적응돼 있던 눈이 화면을 봤을 때 거리감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사각지대 커브용인 거고 네. 저 방향 전환이라든지 차선 변경할 때는 꼭 저 후사경을 봐야겠더라고요. 그런 게 있다고 말씀하셨고. 자, 그러면은 혹시 뭐 이 차에 대해 좀 뭐 아쉬운 점이 있나요? 아쉬운 점은 특별히 아쉬운 점은 없는데 좀 제가 후회하고 있는 게 옵션을 넣을 때 네. 이거 썬루프를 좀 뺀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앞뒤로 이제 깊어요. 되게 내부 그 공간이 깊은데 네. 이제 3열 쪽은 거의 그쪽으로 비치는 창문이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저 한번 앉아봤는데 답답하더라고요. 엄청. 그래서 좀 이 썬루프라도 하나 넣었으면 조금 더 개방감 있고 시원하게 좀 사용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차의 시트 포지션, 혹시 시트와 핸들 위치와 악셀과 브레이크 위치는 혹시 좀 어떠신지? 사용하는데 제가 좀 덩치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네. 전에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옆에도 좀 끼고 뭐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전에 이제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시트에 앉으면 뭐 옆에도 끼고 조금 좁은 느낌이 있었는데 소렌토로 넘어오니까 이제 그런 느낌은 없더라고요. 그런 느낌도 없고, 네. 뭐 악셀 위치나 브레이크 악셀 위치나 브레이크 위치도 괜찮고. 네. 자, 그러면 혹시 이 버튼부 위치들은 혹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버튼부 이런 것들은? 핸들이나. 되게 이쪽은 뭐 직관적이라서 그렇게 뭐 손댈 건 없는데 지금 제가 요 기어
다이얼을 처음 써봐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후진하고 드라이빙을 놓기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아, 후진을 넣고 이제 드라이브로 전환을 하면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만 돌리고 있기도 하고 아, 조금 그런 게 조금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뭐 아직 한 달도 안 됐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몇 달 더 지나서 적응이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할 수는 있겠죠. 굳이 꼽자면은 요게 조금은 바뀌어가지고, 네. 예, 그게 조금은, 그러니까 전에 이제 그 기어 스틱을 쓰셨던 분들은 네. 이제 그게 조금 불편할 불편할 수도 수 있죠. 있다. 물론 이제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고. 음. 그다음에 승차감의 서스펜션은 혹시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다는 예. 거는, 지금 뭐 애기들이나 와이프를 태우고 다녔을 때도 네. 확실히 전에보다 이제 주행 중에 떨림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그런 게 거의 없다고 하니까 네, 네네. 그리고 혹시 요철 지나갈 때는 이게 그 서스펜션이 부드럽게 되는지 아니면 딱딱하게 탁 지나가는지. 근데 요철을 제가 세게 넘지를 않아가지고 세게 넘지 않아서. 예, 그러니까 아마 좀 기본적으로 근데 한 번씩 이렇게 제가 못 보고 넘어가는데 한 번씩 넘어가다 보면 그렇게 뭐 한 중간 정도? 너무 부드럽게 넘어가지도 않고 너무 딱딱하게 넘어가지도 않고 중간 정도. 한 중간 정도 같은 느낌. 자, 그러면 가속력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속력. 가속력. 네. 아무래도 1.6 하이브리드니까 약간 힘을 조금 덜 받는 느낌은 있어요. 좀 부족한 느낌. 네, 그러니까 가속 이제 페달을 확 밟았을 때 직관적으로 튕겨나가는 느낌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네. 끌어서 올리는 그런 느낌? 끌어서 네. 올리는 그런 느낌.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불편하거나 그러지는 않다는 거. 네, 제가 주행 타입도 이렇게 뭐 가속을 많이 한다거나 네. 뭐 그런 타입도 아니고 이제 하다 보니까 뭐 제가 개인적으로 주행할 때는 그것 때문에 불편하거나 뭐 이질감을 느끼는 건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그러면은 가파른 경사에서 끌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도 이게 막상 이제 딱 닥치면 이제 그게 이제 EV에서 엔진으로 딱 넘어가는 네. 순간에는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보완이 돼요. 보완이 되고.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제동력은 좀 어떤 편인 것 같으세요? 제동력도 괜찮아요. 이거 네. 지금 제가 물론 이제 전에 타던 산타페도 오래 타긴 했었으니까 근데 그거랑 비교했을 때도 밀리거나 그러는 것도 없이 딱딱 맞아 딱 들어가는 그런 느낌? 코너링은요? 코너링도 생각보다 부드러워요. 부드럽다. 뭐 쏠리거나 그런 거 없이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어느 정도 쏠리는 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것도 뭐 개인 차니까. 근데 이거는 뭐 제 주행 습관이 좀 그 코너에서 감속을 좀 하는 타입이다 보니까 네네. 뭐 그렇게 한쪽으로 쏠린다거나 그런 느낌도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 느낌도 전혀 없고. 그다음 그 핸들의 무게감은 좀 어떤 편인 것 같으세요? 한 중간 정도? 중간 정도. 네네. 무겁지도 않고 그래서 네네. 가볍지도 않고. 그러면은 만약에 여자분이 혹시나 운전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여성분이 했을 때는 살짝 무겁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남자들이 했을 때는 약간 힘을 줘야 된다는 그런 느낌은 있긴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완력이 좀 다르면 네. 조금 더 무겁게 느껴질 조금 더 무겁게 느껴질 수 네. 있다. 자, 그다음에 기업이 변속 타이밍인데 네네. 혹시 뭐 변속 타이밍이 뭐 좀 느린다거나 뭐 변속이 좀 돼야 되는데 왜 좀 더 안 되지? 혹시 그런 경우도 좀 있나요? 제가 주행 중에는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런 거 거의 없고 그냥 부드럽게 쭉쭉쭉쭉. 네네. 알겠습니다. 네. 거의 이제 그 EV에서 이제 전기를 쓰다가 엔진으로 전환했을 때도 네. 뭐 크게 뭐라 그래야지 이질감이라든지 그런 게 없이 네. 그냥 가더라고요. 이제 떨림이 조금 그러니까 이제 엔진이 움직이는 그 진동이 조금 느껴질 뿐이지 네. 그런 건 없다. 그런 건 따로 없더라고요. 자, 그다음 질문은 혹시 뭐 보증 기간 내외에 혹시 뭐 수리를 하시거나 그런 건 혹시 있으셨나요?
한 달이 안 됐는데 수리를 받으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어떤 분은 차 받으시자마자 뭐 바로 사오셔서 가셨다고 그러셔가지고 뽑기 네.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네. 지금 한 2,300, 300, 400 탔는데 아직까지 뭐 네. 저 카페나 그런 데 올라온 그런 이슈 문제는 겪어보지 못했거든요. 예를 아, 들어서 뭐 네. 앞쪽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난다거나 그런 얘기 헬리콥터 소리가 나요? 예, 이제 저 엔진이 돌아갈 때였나? 아, 앞쪽에서 네. 그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처럼 네네. 그런 소음이 난다는 얘기도 있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지금 이 하이브리드 모델은 거의 그게 없는데, 네. 가솔린 터보나 디젤 같은 경우에 엔진 쪽에 누유 이슈가 있어가지고, 아, 네, 그게 혹시나 하이브리드 쪽도 이제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카페에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네. 뭐 하이브리드 쪽은 딱 한 건 봤어요, 한 건. 한 건 정도? 네. 아, 근데 이제 그거는 거의 뭐 네.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 뭐 설계 중에 뭐 실링이 잘못됐거나 그런 것 때문에 엔진에 누유가 생긴 건 그렇죠.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제 하이브리드 엔진 쪽은 엔진 누유는 거의 없는 것 거의 같더라고요. 프로펠러도 거의 네네. 지금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하셨던 분들이 몇 분이 있긴 있었는데, 네. 아직까지 제 차에서는 그런 증상은 없어요.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혹시 뭐 이 차에 대해서 메인 터너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네, 없을 것 같은데 글쎄요. 그냥 뭐 엔진 오일 정도만 갈고 뭐 딱히 그렇죠? 네네. 크게 뭐 예. 그러면 자, 다음 질문은 혹시 해당 차량을 타려면은 월 얼마를 벌어야 아, 예. 네, 이 차를 탈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이제 최소로 네. 좀 할부 기간도 좀 네. 오래 잡고 이렇게 해서 구매하시는 분들 보니까 뭐 네. 저는 지금 이제 월 100만 원을 내고 있지만 네. 그것보다도 낮아질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것까지 생각했으면 그래도 이것저것 다 하더라도 한 400 전후여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 400 전후. 네네. 그게 최소로 생각하시는 거죠? 아마 그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0 전후라는 네. 풀할부. 풀알부요? 풀알부는 풀알부를 기준으로 하려면 알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 이게 예, 좀 난감한 질문이라. 네네. 자, 그러면은 이 차의 고질병과 결함은 아까 말씀을 좀 해주셨고, 그 커뮤니티 이슈도 이제 뭐 혹시 뭐 커뮤니티 이슈도 뭐 그거 이외에 또 뭐 또 따로 좀 있을까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카페에서도 뭐 그렇게 딱히. 크게 이슈 삼는 그런 거는 거의 없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저기 차주님은 이거를 그래도 차를 사기 전에 검색을 좀 해보셨을 거잖아요. 네네. 뭘 제일 많이 보셨어요? 일단 카페에서 봤을 때 이제 아무래도 한국 차들이 뽑기라는 게 되게 많잖아요. 네. 뽑기 운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 많잖아요. 그러니까 뽑기요. 그런 문제들이 어떤 게 있는지도 좀 많이 봤었는데, 네. 다른 가솔린이나 디젤보다는 하이브리드가 그런 이슈는 좀 적은 것 같더라고요. 좀 적으신 것 같았다는데 네. 굳이 커뮤니티에서 봤다면 그 정도 네, 그 뽑기에 정도, 대해서 네. 뭐가 어떤 증상이 이제 있었는지. 네네. 자, 그 다음 질문은 주위 반응인데 이 차를 처음 딱 사시고 나서의 네. 주위 반응이 좀 궁금하거든요. 좀 이제 처음 타고 이제 보는 사람들은 차가 조용하다. 아, 조용하다. 예, 아무래도 이제 EV 모드가 켜져 있을 때는 조용하다. 그리고 저도 몰랐으니까 처음에 이제 하이브리드를 받고 처음 시동을 딱 걸었는데 진동이 없고 그냥 앞에 화면만 이렇게 켜지니까 네. 이게 지금 시동이 걸린 건가 기분도 안 들고 네. 그랬었는데, 고정. 네, 그게 막 이제 처음에는 좀 이상하긴 했는데 이것도 뭐 일주일 넘어가니까 뭐 그러려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가끔 가다가 그러신 분도 계시거든요. 아, 그 돈이면 이거 말고 이거 사지라는 분도 계실 거는 같은데 혹시 그런 분도 계셨나요?
그런 분은 주변에는 안 계셨어요. 근데 이게 보다 보면 네. 그 돈이면 이거 사지 이거 사지 그치. 그러면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냥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자동차 쪽에 대한 큰 욕심은 없어요. 네네. 그 산타페도 8년을 타고 앞에 산타페도 8년을 네. 타고 다녔으니까 네. 저 한 35만 탔거든요. 오. 저는 큰 욕심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처해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차를 사용해야 되는 사람들을 고려했을 때, 네. 예, 이 차가 맞겠다 싶어서 계약을 한 거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이 차를 타시면서 혹시 뭐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었나요?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저희 네. 그 뭐 에피소드랄 것까지는 없는데, 네. 이게 아무래도 지금 네. 기어가 이 네. 다이얼, 조그셔트 다이얼로 바뀌다 보니까, 네. 이 파킹하고 난 다음에 중립을 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이제 영업사원분한테 자동차를 인도받는 그날 물어봤는데 영업사원분도 모르시고, 그래서 영업사원분이 이제 기아 서비스센터에 연결해가지고 이제 이중주차 했을 때 파킹 기어를 푸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그냥 시동 끄고 다이얼만 돌리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다이얼을 돌려보시면 알겠지만 두 번이 걸려요. 네. 그러니까 한쪽으로 두 번 이렇게 탁탁 걸리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을 다 제끼는 게 아니라 처음 한 번만 제껴야지 그게 풀리는 거예요. 주차락이. 그러다 보니까 네. 저랑 그 영업사원분이랑 이거 때문에 이거 하나 때문에 15분 동안 전화하면서 막 헤맸던 기억이 좀 있어요, 처음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으세요. 예. 자, 그 다음 질문은 이 차량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 이 영상을 볼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은 꼭 알아야 될 점이 좀 있다면은 좀 혹시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물론 많은 거를 너무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네. 혹시 그거 위에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 근데 차를 구매하시는 분이라면 네. 좀 많이 알아보시고 하실 테니까 굳이 뭐 따로 말씀드리는 건 없지만 꼭 이 트림 종류를 구입하신다 그러면 썬루프는 좀 넣으시면 좀 보다 좀 쾌적하게 주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듭니다. 트림도 시그니처로? 네, 시그니처까지 올라가면 뭐 기본적으로 안전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되고, 이제 뭐 유보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안에 실내도 고를 수 있는 선택도 넓어지니까. 그러면 그 밑에 트림은 네. 안전 옵션이 좀 빠져 있나요? 에어백이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가지가 더 추가해야 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 가지 정도? 네. 그래서 어쨌거나 시그니처 정도면은 제일 좋을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 이 차의 매력을 굳이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은 조심하세요. 네네. 와이프가 더 좋아한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이 차를 굳이 점수를 좀 매기자면 혹시 5점 만점 중에 한 몇 점 정도를 한 5점 만점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4점? 4점? 네네. 저 거의 한 만점 나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혹시 마이너스 1점인 이유가? 크게 그렇게 단점은 없는데, 네. 지금 정정해 드릴까요? 5점으로? 4.5로 갔어요. 뭔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데, 이거를 말로 좀 설명하기가. 그래요? 네. 어떤 거죠? 뭐가 무슨 불편하신 부분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게 지금 봐야 될 게 계기판, 내비 이렇게 좀 세분화돼서 이렇게 많아졌는데, 이게 내비게이션도 약간 좌우로 더 넓어지다 보니까 이게 혹시 그 애플 것처럼 좀 이렇게 좁고 길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보기
보기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좌우도 넓어지니까 지금은 제가 한쪽에 사진을 띄워놨으니까 이게 화면이 이렇게 줄어들긴 했는데 네. 처음에 이 화면 안 띄워놨을 때는 이게 아. 화면이 이쪽으로 더 옮겨지게 되다 네, 보면 네. 이렇게 가다가도 내비를 한번 보려고 그러면 시선이 멀어지는 거예요. 정면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게 그런 게 좀 있어요. 애플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네. 저 테슬라 것처럼 이렇게 액정이 네. 더 길었다 그러면 좀 더 좋지 않았어. 보기가 좀 더 네. 편하지 않았을까.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헬리콥터가 난다고 그거 했으면 혹시 점수가 몇 점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3.5까지 떨어지지 않았을까. 근데 그 헬리콥터 소리 난다고 하셨던 분들도 네. 이렇게 뭐 혹시 그 소리 들어볼? 네. 이제 카페에 증상을 이제 동영상으로 찍어서 네.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잠깐 보긴 했는데 네. 이제 그게 이제 프로펠러가 돌면서 툭툭툭툭 끊어지는 그런 소리 비슷한 게 나더라고요. 아. 근데 예. 서비스센터 한번 고쳐 주겠죠? 뭐 프로펠러 좀 자르면 되잖아요. 치는 부분을. 네, 네. 그 이슈 때문에 조금 뭐 있긴 했었지만 그거는 지금까지 제가 느끼는 바로는 아마 뽑기운이 강하게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공식적인 질문은 다 드렸고요.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좀 그러니까 애기들이 조금 어리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애기들이 어린 좀 3, 4인 가정이라고 했을 때 요 차가 좀 매력적일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매력적.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는 딱 맞는 차가 아닐까 네. 싶어요. 알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